저에게는 5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20살 후반과 30 초입을 함께 지나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며 미래를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는 결혼만 남은 거 아니냐고 말했고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 만났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의 가족과도 이미 깊이 얽혀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님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제가 자취를 한다고 하면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혼자 사느라 고생 많다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심과 배려는 분명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식사 자리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예니가 사주니까 더 맛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가 계산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누가 사는지 정해진 자리도 아니었지만 괜히 예민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특히 메뉴가 조금 비쌀 때면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 번은 동네 냉삼집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엠빵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전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 때는 어휴, 잘 먹었다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가시던 분이 아들이 계산하는 날에는 굳이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국 남자친구에게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나 이런 거 좀 불편해. 남자친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밥값 얘기하는 거.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시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신 거야. 너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마음에 걸렸던 부분을 용기 내어 꺼냈는데 그저 농담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반반이었고 더 냈으면 제가 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돈은 너가 냈어? 예니가 샀어? 이런 말을 스치듯 던질 때마다 저는 제가 그의 아들보다 더 쉽게 지갑을 열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이 웃으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니 요즘 돈 좀 벌고 있지? 그럼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예니가 조금만 보태주면 차도 바꿀 수 있겠네.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장난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난이라 해도 계속 반복되면 사람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조심스럽게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분명하게 막아주지 않는 것도 서운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기보다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로만 느껴졌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쳐서 그런 걸까? 권태기가 와서 예민해진 걸까?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달도 있었고 일에 대한 현타가 오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해도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가면 나는 자연스럽게 호구가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애써 넘겼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연애의 끝을 진지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 번이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붙잡았고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싫다기보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는데 입 밖으로 내는 순간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헤어지자는 한마디를 괜히 잔인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자고 했습니다. 늘 가던 카페였습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나 좀 진지하게 할 말 있어.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 그 웃음이 괜히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 요즘 계속 생각하는 중이야.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또 헤어지자는 얘기야? 이번엔 그냥 말만 꺼내는 게 아니야.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얘니? 왜 이렇게까지 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힘든 건 맞아. 근데 이건 저번과는 좀 달라. 그는 답답하다는 듯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이랑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어. 그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응, 그 부분도 있어. 우리 엄마 너 좋아하시잖아.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건 알아. 근데 좋아하는 거랑 불편한 건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더라.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뭐가 그렇게 불편해? 밥값 얘기, 용돈 얘기, 차 바꾸겠다는 얘기. 제가 하나씩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말버릇이야. 진짜 의미 있어서 하는 말 아니야. 알아. 근데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어떤 위치인지 자꾸 생각하게 돼.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넘길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아니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문제야. 네가 있어도 나는 혼자 이해하고 있었어. 그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그런 말 나오면 내가 먼저 말할게. 그 말이 처음엔 고마워야 할 말인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늦었다 생각해.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늦다니. 그동안에도 기회는 많았어. 근데 항상 괜히 내가 참는 쪽이었어. 그는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5년이야.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잠깐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버티게 될까봐.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끝이야? 그 질문이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야. 얘니야, 나 좀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충분히 생각했어. 이건 충동 아니야.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고 저는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마지막이라는 걸 말입니다. 카페를 나와 혼자 걷는 길에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이 연애가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이 온 연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 감정을 제 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여자친구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저 자신으로 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